네, 안녕하세요. 인간공학 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 20번까지는요, 인간공학 개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공학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전운동을 하는 조정장치의 레버를 20도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의 커스는 2cm 이동하였다. 레버의 길이가 15cm일 때 이 조정장치의 CRB는 얼마인가 네요. 자, 우리 CR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CRB 공식을 여러분들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CRB 공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표시장치 이동거리분의 A 나누기 360 곱하기 2파이 L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A는 조정장치가 움직인 각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L은 반지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요, 여기 공식에다가 넣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B는, 자, 우리, 표시장치 이동거리, 자, 2cm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2분의, 자, 조정장치 레버를 20도 움직였네요. 자, 그러면 20 나누기 360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L이죠. 자, 레버의 길이가 15cm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5는 2.6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CRB는 1번 2.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정보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다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보 이론은요, 선택 반응 시간에 대해서 선택 대안의 개수, 그 개수의 로그의 함수를 정비례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보량은 증가를 합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비트는요, 실현 가능성이 같은 두 개의 대안 중 하나가 명시되었을 때 우리가 얻는 정보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안이 두 가지 뿐이면 정보량은 1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대안의 수가 늘어나면 정보량은 감소한다. 자, 우리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안의 수가 늘어나면 정보량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선택 반응 시간은 선택 대안의 개수의 선형으로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수의 로그의 함수는 정비례로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로 증가를 합니다. 자, 3번 정보 이론에서 정보란 불확실성의 감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불확실성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번 실현 가능성이 동일한 대안이 두 가지일 경우 정보량은 우리가 몇 비트라고요? 자, 1비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에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3번 정보 이론에서 정보란 불확실성의 감소라 정의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네요. 자, 1번 정보의 수용, 2번 정보의 생성, 3번 정보의 저장, 4번 정보 처리 및 결정인데요. 자, 우리가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기능에는 여러분들 그림 한번 생각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입력하고 맨 뒤에 출력하고 그 다음 정보를 수용하고 정보를 보관하고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고 중간에 정보 보관도 있었죠. 자, 그런 것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인간이나 기계는 감각을 통한 정보를 수용하고 정보 보관하고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의 네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보의 생성이죠. 예, 정보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입력을 해서 갖고 와서 그걸 처리하기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는 정보의 생성이 기본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신호 검출 이론에서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우더비 베타와 민감도 D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것도 보기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 해설을 통해서 신호 검출 이론을 한번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옳은 건지 한번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해설을 한번 봐주세요. 신호 검출 이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갖고 있습니다. 자, 신호 검출 이론은요, 반응 기준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그럼 베타가 1보다 클 경우 판정자는 신호라고 판정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정확한 판정은 적어지나 허위 경보를 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반응 기준이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 이거는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로 판정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므로 신호의 정확한 판정은 많아지나 허위 경보도 증가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진취적 모험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민감도는 뒤로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분포의 꼭지점의 간격을 분포의 표준 편차 단위로 나타냅니다. 자, 두 분포가 떨어져 있을수록 민감도는 커지고요. 판정자는 신호와 잡음을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신호 검출 이론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한번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자, 1번 베타가 클수록 보수적이고 D가 클수록 민감함을 나타낸다. 예,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베타가 작을수록 보수적이고 D가 클수록 민감함을 나타낸다. 아니죠. 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가 클수록 보수적이고 D가 클수록 둔감함을 나타낸다. 4번 D가 작을수록 보수적이고 D가 클수록 둔감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을 막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베타가 클수록 D가 클수록 베타가 크면 보수적이고 D가 클수록 민감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검출 이론은 여러분이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다음 피부의 감각기 중 감수성이 제일 높은 것은 인데요. 자, 우리의 피부 감각기 중에서 감수성이 제일 높은 것은 우리 통각입니다. 그래서 통각 여러분들 암기해 주세요. 감수성이다 하면 통각이다. 자, 6번입니다. 자, 인간공학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네요. 자, 1번 효율성 제고, 2번 신미성 제고, 3번 안전성 제고, 4번 편리성 제고인데요. 여러분들 답 다 찾으셨죠? 답은 신미성 제고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 개념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목적은 일과 행동을 수행하는 효능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자,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오류를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요. 안전성을 개선한다든지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 쾌적성의 증가, 사용자 수용성 향상, 작업 만족도의 증대, 생활의 질 개선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는 신미성 제고가 인간공학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시 평균치 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볼게요. 1번 최대 집단값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된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2번 인체 측정학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부분에서 평균인 인간은 없다. 맞습니다. 자, 3번 은행 창구에 접수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설계의 좋은 예이다. 그렇죠. 네, 4번.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에는 보통 집단 특성치의 5%에서
95%의 범위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가 아니라 이거는 조절식 설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하는 게 우리가 조절식 설계고요. 조절식 설계에서는 통상 5%에서 9%까지의 90% 범위를 수용 대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설계에서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조절치를 이야기를 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정량적인 표시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표시장치 설계 시 끝이 둥근 지침이 권장된다. 아닙니다. 끝이 둥글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침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끝이 둥근이 아니라 뭐죠? 끝이 뾰족한이죠. 네, 끝이 뾰족한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개수형 표시장치의 기본 형태는 지침이 고정이 되고 눈금이 움직이는 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개수형 표시장치는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거를 개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침이 고정되고 눈금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동목형 이 표시 장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동치면 표시 장치는 인식적 암시 신호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 예, 맞습니다. 자, 이 동치명 표시 장치는 인식적인 어떤 암시 신호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자, 눈금이 고정되고 지침이 움직이는 표시장치를 우리 동목형 표시장치라고 한다. 자, 동목형이 아니라 지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치형 표시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해설을 한번 통해서 표시장치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보고 본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량적인 동적 표시장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동치명, 동목형, 개수형이 있어요. 자, 동치명은 눈금이 고정되고 지침이 움직이는 형을 이야기를 하고요. 동목형은 그 반대죠. 자, 지침이 고정되고 눈금이 움직이는 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수형은 전력계나 택시요금 계기와 같이 기계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형태를 우리가 개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침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량적 표시장치의 지침 설계는 성각이 약 20도 되는 어떤 뾰족한 지침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되 겹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눈금의 경우에는 지침이 색은 선단에서 눈금의 중심까지 칠합니다. 그리고 지침은 눈금면과 밀착시킵니다. 이 밀착시키는 이유는 시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우리 정량적 표시장치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음량 수준 우리 폰이죠. 폰이 80인 순음을 순치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순의 값을 구하는 거는요 2의 폰값 마이너스 40 나누기 10,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요런 폰 가지고 순음을 구하는 공식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시고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쉽죠. 자, 우리 2에 자, 폰값이 얼마라고 했죠? 80이었죠. 그죠? 그 80 마이너스 40에 나누기 10 하게 되면 우리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량 수준이 80인 순음의 소는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는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눈의 구조 중 빛이 도달하여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맺히는 부위는 이네요. 자, 1번 동공, 2번 홍채, 3번 황반, 4번 수정체인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맺히게 하는 부위는요, 황반인데, 황반은 시력이 가장 예민한 영역이고요. 600에서 700만 개의 원추체가
우리 항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분명하게 보려면 원초체를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한 빛이 있어야 되고요. 자, 물체의 상이 항반 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향에서 물체를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맺히는 부위는 자, 3번 항반입니다.